17년 전 오늘 영국의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됐는데요. 영국 경제 브렉시트 결정 이후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물가 급등과 총리 사임, 격의 영방국 이탈 등의 리스크에 시달려왔습니다. 지난달 초였죠. 영국이 찰스 3세를 맞았지만 오히려 일각에서는 영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들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오랜만에 영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 부분을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뉴욕 증시도 장 초반에 영란은행이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좀 한 포인트 더 올려서 0.5%포인트 올려서 이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마지막엔 다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 극복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파월 의장의 하원의회 정원에서 연내 금리가 2차례 정도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형주 악몽 이런 것이 2년 전에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내 시장이 사실 이번엔 좀 다르다. 그래서 대형주 악몽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하는데 어제 사실 개인적인 일정이 많아서 코스피 지수를 못 봤어요. 코스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폭 올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11포인트 올랐네요. 지금 11포인트 올라서 시장이 많이 흡수가 되는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로 본다면 파월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 비트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아마 코인 투자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는 건대형 사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되는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파월 의장의 스테이블 코인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보면 법정 디지털 통화에 연구했던 사람이 페드 내에서 통화정책 부의장했던 브레이너 의사거든요. 그분이 지금 NEC 위원장으로 됐지 않습니까? 대학간 그렇죠. 스테이블을 갔는데요. 파월 의장과 사실 그 브레이너 의사 간에는 서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너 의사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이렇게 도입하는 장상에서 민간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주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비트코인에 인정한 문제거든요. 그런 게 갈등이 많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관은 누가 할 것이냐. 파월 의장은 내가 주관한다. 중앙은행이 주관한다. 오늘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는 백악관이 담당해야 된다. 그동안 연구했던 사람이 담당해야 된다 하는 이 측면의 갈등이다. 그래서 어제는 그 비트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비트코인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의 코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걸 민간의 것을 흡수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로 하면 비트코인의 통화 안정 기능이 되고 통화 안정 기능이 되면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붙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많이 떨어진 점을 회복된 점을 감안할 때 바라겠습니다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정영국 PD 보여주실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의 플랫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대목은 파월보다는 브레이너 NEC 위원장의 입장대로 정리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파월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비트코인에 이렇게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동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52만 불, 시리뱅크 같은 경우는 31만 불, 5억, 3억 우리 돈으로 이런 과정에서 볼 때에는 그런 쪽에 유포리와 겹쳐서 뒤늦게 그 비트코인을 사시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요. 상당 부분 이 점을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에 제가 미국의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관련된 페이퍼를 갖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어떤 맥과 의견이 다른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테러라든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이런 그 금융 사기 사건이 많이 벌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청자분이 굉장히 큰 관심이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던 것이 어제 하원 의장에서 2차례 인상. 근데 영란은행이 여기에서 2차례 정도 실제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앞서 캐나다 중앙은행도 0.25% 올렸어. 그다음에 호주 중앙은행도 0.25% 올렸어. 그러다 보니까 영란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앞으로 인플레가 재발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동결했던 캐나다, 호주은행의 인상이 하는가 함께 앞으로 금리는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상원에서도 연내 2차례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예.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자 연내 금리가 2차례 인상할 가능성의 근거가 뭐냐 하는 점에서 상원에서도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내년에 대선을 겨냥한 파월 당신의 포피적 성격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비판을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시장에서는 어떤 쪽에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역시 이렇게 사전트 교수라든가 이런 측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통화론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노벨 경제학상 하시고 파월 의장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다. 퍼펙트 인식을 받지 않으려면 바이든 정부의 지금 통화 정책에서는 긴축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인플레 지표가 안정되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사이드에서 너무 이렇게 부채 협상의 시한을 2년 정도 연장시키면서 재정 인플레 쪽이 있거든요. 그쪽에 긴축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긴축을 요구하지 않느냐. 당신의 입지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 1980년대의 볼커와 마찬가지로 사실 당시에 대선을 의식해서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했던 것이 결국 물건 인플레가 굉장히 자발했거든요. 이게 볼커 실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어떻게 베팅할까? 정영국 PD께서 오늘 나스닥의 장 초반에 이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장 후반에는 100포인트 이상 다 회복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죠? 저게 이제 파란 선이 녹색이 됐던 것이 영란행 예상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제 파월 의장의 2차례 금리 인상과 증폭대에 맞춰서 금리 민감 나스닥이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그 파월 의장이 이렇게 연내 2차례 인상 가능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측면에서 베팅하는 시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왔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1% 가깝게 올라온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로 브렉시트를 맞은 지 벌써 8년 차가 됐는데요. 지난달 6일 찰스 3세가 대관식을 치른 상황에서 6월 23일 오늘이죠. 의미가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벌써 8년 차 됐고 예. 오늘 또 영란은행이 중앙은행 회의가 있었고 그러게요. 그래서 예. 영국에서 미국의 시장을 영향을 줄 만큼 영국 문제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5월 6일 날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찰스 3세를 맞춰서 이 브렉스가 7년차 갖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억이 뭐 다 나시겠습니다는 이것도 정책 파퓰리즘에서 캐머런 총리가 원래는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근데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영국의 최고 통수권자의 한 사람인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세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8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순환시대죠. 예. 순환시대죠. 영국 총리 정말로 신사 총리다. 임기는 지킨다 하는데 지난 그 7년 동안 무려 4명이나 교체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3세가 지금은 이 순학이 이제 지금 인도계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찰스 3세와 서로 대립되는 과정에서 순핵과 찰스 3세의 갈등 관계로 해서 지금 순핵조차도 영국 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정치에서 혼란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영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오늘도 영란은행이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린 데에는 지금 물가가 5월 CPI 상승률이 8.7%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5월 달 4%입니다. 2배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순환 시대다. 영국 국민들은 인플레 순환 시대다. 어쩔 수 없이 자 경기가 받쳐져서 영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나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10월부로 영국은 마이너스 성장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국은 월별 성장률이 내옵니다. 다른 데 다 분기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은 영별 4월 성장률, 5월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그 3월 달까지 영국에서 보면 월별 성장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4월 달, 5월 달은 전 세계가 성장률 회복세이기 때문에 이게 영국 경제의 자질 때문에 그러냐, 경제에서 경쟁력 때문에 그러냐, 그건 다른 요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물가가 치밀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영국 경제도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찰스 3세의 자질론이 되면서 지금 뭐냐 브렉시트에서 EU에서 영국이 떨어졌지만 예. 앞으로는 브렉시트 부메랑 때문에 영연방에서 소속돼 있는 영연방 회원국도 떨어진다. 제2의 브렉시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벌써 7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에 영국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 일정대로 쭉 볼게요. 예. 2016년 6월 23일 날 꼭 7년 전 오늘이죠. 브렉시트에서 예상 밖으로 통과했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많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기 때문에 그중에 이렇게 브렉시트 7년 차를 맞아서 이렇게 중요한 일정을 보면 원래는 2019년 3월 29일 날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시한입니다. 예. 근데 영국이 EU에 탈퇴하는 것이 영국 경제 입장에선 정확할까, 좋을까? 독일 입장이라든가 대륙 국가 입장이 좋을까 하는 논란성에 사실 그 저울질이 많이 돼서 이 시한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21년 1월 달에 1970년 영국이 EU 가입 이후로 EU 중에선 처음으로 회원국 탈퇴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브렉시트 과정이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이 또 있는 거죠. 예. 영국은 EU에 탈퇴하느냐? 영국의 EU 탈퇴는 영연방에서 다른 국가들이 탈퇴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일정까지 지금은 이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영연방입니다. 그래서 왕실 경비도 내고 그렇습니다. 호주라든가 인도가.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국가가 인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도의 대반란이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에 대한 충성 의미, 영국 왕실에 대한 충성 의미를 갖고 있는 국가가 영연방이 지금 50개국이 넘는데요. 예. 15개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왕실에 대한 충성 의미 떨어지고 세금도 덜 내니까 영국의 왕실의 재정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주 5달러 지폐에 찰스 3세, 전통적으로는 영국의 국왕의 문양을 넣는데요. 찰스 3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치욕이죠. 그렇죠. 치욕이죠. 그리고 지금 캐리비안 연안 국가들이 규모는 작습니다는 연연방의 50개국으로 구성하는 대부분 국가들이 캐리비안 연안인데요. 이 캐리비안은 일제히 공화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 브렉시트 문제로 인해서 2021년까지 탈퇴할 때는 브렉시트의 영국의 EU 탈퇴 과정이고 지금은 그 부메랑에 의해서 연방이 이제는 EU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서 본인 자신이 자기에 소속돼 있는 영향 강국에 탈퇴되는 제2의 브렉시트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동안 참 일들이 많았는데요. 경제 측면에서도 짚어주시죠.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의 영국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하는 예. 이런 과정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오늘도 0.5% 더 단계 빅스텝으로 금리를 단행했습니다는 결국 영국 경제는 그때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예.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 세계경제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영국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국 경제 위상의 가장 하드웨어 해석 중에 영국의 GDP죠. 영국의 GDP는 세계 5위 정도 됐었는데요. 예. 지금은 신민지 국가에 있던 인도가 애초를 당해서 앞으로는 향후 5년 이내 선진국 함정이다 할 만큼 자 우리보다 한국 지금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요. 여기보다 떨어지는 소위 high income trap 선진국 함정에 처할 것이다 해서 치욕적인 그 총리도 인도계 순회계에 의해서 지금 그 총리를 넘겨줬고 예. GDP도 식민지 국가였던 인도에게 추월당한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금융 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금융 이상은 런던의 금융 이상이죠. 런던의 금융 이상은 이후에 유럽의 배후 금융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시청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주식은 파리, 베네룩스 3부, 예. 채권은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영국이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영국은 런던,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이 국가들도 브리튼해서 이 국가들도 분열제를 작자 독립욕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난 그 7년 동안 브렉시트에서 당초보다 상당히 영국 경제 위상이 떨어지고 국제금융시장도 지금은
뉴욕의 제2대 이렇게 국제금융 중심이다. 이렇게 허지는 못할 정도로 아주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브렉시트 전개 상황과 영국의 경제 상황, 파운드 가치에 그동안 그대로 반영돼 왔습니다. 파운드와 가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파운드 가치가 예. 상당히 관심이 됐습니다. 아마 정영국 PD께서 파운드화 환율을 좀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렇게 보면 파운드화는 베이스 통화가 그래서 이 베이스 통화가 사실 그 파운드화입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달러 대비해서 파운드 가치가 사실 지금 상태에 이렇게 보면 장마판이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장중 내내는 파운드 가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상보다 영란은행이 금리를 0.5%도 두 단계 올렸으면 파운드 가치가 굉장히 강세를 붙여야죠. 예. 근데 파운드 가치가 오히려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전개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인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파월 의장의 얘기보다는 앞으로의 찰스 3세에 갖고 있는 시대에서 보면 굉장히 영국 경제 앞날이 어려운 것을 영란은행이 금리를 두 차례 해서 파운드와 강세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 대목이 일단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조달 시장의 금리가 되는 리버 금리, 라이버 금리, 런던 시중간 금리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죠. 그런 상태에서는 자 지금은 금리 차이에서 캐리 자금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요. 그 기준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갔느냐? 국제적으로 자금 조달, 저희들이 자금 조달할 때는 미국의 3개월 재무성증권 수익률을 가지고 잣대를 씁니다. 예. 대부분 다 국제 자금 조달의 약 70% 이상이 지금은 사실 그 미 재무성증권 금리를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머지는 지금 경제가 다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주가 되되 나머지 금리를 가중평균에서 사용합니다. 이게 영국의 국제금리 위상의 가장 했던 라이벌 금리의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파운드 가치는 사실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은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소로스 라인까지 이렇게 뚫린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앞으로는 파운드 가치가 굉장히 이렇게 가치가 회복되기보다는 소로스 라인에서 페러티 라인 1파운드에 1달러 요 페러티 라인도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지금은 언제 페러티 라인을 붕괴할 것이냐 하는 이 대목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드 가치가 소로스 라인이 붕괴됐던 그러니까 작년 9월은 블랙데이가 발생한 지 30주년이 됐던 때인데요. 그때 불거졌던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9월 달에 블랙데이 영국에서 1992년 유럽 환율 조정책에서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대상으로 영국은 유로화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통화가 파운드가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사실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파운드화 위기해서 사실 영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위기를 어렵게 된 가장 시발점이 1992년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매도 배팅했던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로 작년에 꼭 30년이 됐죠. 2020년 9월 16일, 9월 18일 이렇게 되면서 해서 작년에 이게 이제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랙데이 하는 상태에서 이 일부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실 여름휴가철 이후에 블랙데이가 연출된다, 영국발 금리위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주가가 붕괴된다.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그때 2100에서 1800, 1500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모 교수께서는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서 여기서 이제 모 교수는 딴 사람의 교수입니다. 예. 외환에 가서 얘기하는 에세이 교수인데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 2000원까지 간다 해서 이게 어렸던 시기입니다. 근데 주가는 거꾸로 올라갔고 예. 환율은 거꾸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시기가 바로 그렇게 틀린 예측이 나올 때가 바로 블랙데이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점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 작년엔 블랙데이가 연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찰스 3세를 만든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 경제가 흐트러지기가 뭐가 중심점이 되느냐 한번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찰스 3세 경제권에 벗어나 있는데 실내에서 영연방의 백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란은행 지금 상태에서는 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예. 인플레 문제가 저게 살인적 물가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재정정책인 측면에서의 순핵 총리는 지금 뭐 찰스 3세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경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또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뭐냐 이렇게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보면 온수가 있는 이렇게 대규모 목욕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서 굉장히 영국 국민의 눈총을 벗어난 상태에서 예. 가뜩이나 당신 뭐 인도계인데 그래서 제자리를 못 잡는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자 블랙데이는 우리가 그 1990년 것처럼 영국의 시료 발전의 위기의 시발점인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닥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영국발 금융위기의 문제는 그 작년에 1년이 지났습니다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이 맡고 있는 일련의 시련들이 유럽 경제와도 유로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영국과 유로는 왜 브렉시트가 이렇게 서로가 같이 고민했느냐, 그 시한을 2년 이상 넘길도 고민했느냐 하면 예. 영국과 유로랜드 대립국가는 앵글로색설과 게르만진 민족이 대립다 했다 하더라도 같이 가는 구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유럽 통합이 20세기 자유사상가를 이렇게 친다면 우리가 을사보이적으로 본다면 단일 경제 현안에서는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미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 구조의 모든 인프라 구조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국의 실현은 유럽의 대립국가의 실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유로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로랜드도 지금 멀티스피드 구도에서 투 트랙으로 내지는 멀티 트랙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갈 길이 달라진다 하는 입장도 유로같이 해서 영국의 실현과 함께 유로랜드 실현을 발행하는 것이 영국의 실현을 발행한 게 파운드와 그다음에 유로랜드의 가치화. 그래서 유로랜드 가치도 지금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영국의 금융시장에 홍콩과 금융시장과 함께 많은 국가들은 바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주식 관련돼서는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베네룩스 항구, 채권 관련해서는 그 프랑크푸르트, 홍콩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글로벌에서는 싱가포르, 그다음에 하이난성, 도쿄 이런 쪽으로 해서 제2의 홍콩 방안을 이렇게 다 강구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한국의 금융사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지막 과거에 생각해서 영국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 홍콩에서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장기적인 플레이를 보면 여러 가지상 과거처럼 국제금리 영하가 금융시장 영하가 되지 않을 것이다. 홍콩도 지금 중개 예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나마 영국과 금융시장, 그다음에 홍콩의 금융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있는 이런 한국의 금융시장과 이렇게 증권사들도 제2의 대처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 당국도 순조롭게 지금 뒤늦게 빠져나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중국에서 뒤늦게 빠져나갈수록 모든 자산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가 마찬가지로 정책 당국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조롭게 이렇게 이것을 이행을 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꼭 부탁드리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영국의 그 금융시장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지금 상태에선 너무 루비칸 강을 번졌기 때문에 재가파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부에서 보면 브렉시트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지난 7년 동안 영국이라든가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국 금융시장도 영국의 국민들도 다시 EU 쪽에 재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상으로 보면 7년 이상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재가입하고 없다고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프리어적인 측면에서도 이 파운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가는 유로화의 비중을 볼 때는 달러 인덱스의 약 70% 정도가 유럽 통화에서 채워진 입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항상 가시와 여부와 관계없이 작년에도 블랙데이가 되니까 일부 사람이 증시가 붕괴된다, 그다음에 외환시장이 올라간다 하는 쪽에 그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이렇게 경제 주체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유럽과 통화 수합하는 문제를 강구해달라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통화 사업은 대부분 다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유럽과도 사실 그 통화 사업을 하는 문제가 지금 유럽과의 통화 사업 문제는 비교적 쉬울 거로 봅니다. 근데 한국이 미국과 유럽 쪽을 하다 보니까 유로랜드와의 그 통화 사업 문제가 정리가 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유럽과의 통화 사업 문제를 좀 이렇게 같이 추진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그 뭐 블랙데이다, 영국발 금리계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 흘리고 한국에서 증시 붕괴가 나고 제2의 외환위기가 나오는 이런 가능성도 경제 스트레스니까 이걸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브렉시트와 영국 경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